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sun옥 강사입니다. 자, 우리 투자론의 할인법과 비할인법, 일단 계산 문제 유형도 하나씩 소개를 했으니까 그 정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상한 방식에 왜 계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상한 방식은 계산이 돼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계산이 돼야. 예. 아이고, 이게 화면을 봤더니 얼굴이 그냥 아이고 막 잠을 잘하고 난리네요. 저 오늘 저희 병점방과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왔는데 확실히 우리 저기 중개사 선생님들이 노화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요새는 오후에 특강도 하고 야간도 하며 다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 그리고 수험생 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노파심에 제가 한마디 하는데요. 이게 슬럼프가 올 때가 됐어요. 슬럼프가 7월 8월 되기 전에 뭔가 풀어야 됩니다. 7월 8월이 오기 전에 7월 8월 최소한 7월 한 두 번째 정도 7, 8은 알차게 보내야 되니까 그 전에 좀 슬럼프를 좀 풀어야 돼요. 좀 뭔가 쉬고 싶으면 좀 쉬기도 하고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도 가야지. 이건 그냥 주리줄창 앉아서 그냥 학원 다니고 요새는 또 1월날 특강도 그냥 방문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날 특강까지 참여하면 이건 뭐 사는 거지 뭐 하는 건지 뭐 하려고 내가 중개사 시험을 도전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저희들이 찍어주는 것 정도 계속 반복하고 범위는 넓히지 말고 그리고 한번 좀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자, 마음은 쉬고 싶죠. 그러나 현실은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야죠. 자, 일단 첫 번째 상한 방식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상한 방식은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원리금 균등, 두 번째는 원금 균등, 세 번째는 체증식. 그러나 체증식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를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늘린다. 이거 말고는 논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원금 균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부터 보세요. 일단 대출 금액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 10%고 대출기간 10년이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를 준단 말이에요. 저당상수. 그럼 첫 번째 저당상수는 뭐 하려고 줍니까? 그럼 육계수에서 저당상수는 저당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된다? 띄어먹어야 된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상수는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이잖아요.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그런데 이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상수로 구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그래서 항상 저당 상수는 왜 필요합니까? 그럼 바로 요 주죠, 주. 자, 1억이라는 대출 금액에 0.163이라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 1,630만 원이 바로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은행에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리고 이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당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출 기간에다가 제가 또 10년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대출을 1억 받았고 이 대출이 원금이죠. 얘가 대출 금액이 이게 원금이죠. 원금. 즉 대출 금액이 바로 대출 원금이에요. 원금. 대출 원금을 1억 받았고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데 매기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왜 대출 기간 10년에 동그라미 쳤습니까? 1억을 10년에 나눠서 상환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게 먼저 딱 떠올라야 돼요.
대출 기간 10년에 걸쳐서 1억을 상환합니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당 상수가 나온 이유는 저당 상수를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한 금액이 은행에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이 단 조건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금을 균등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균등한 원금을 만듭니까? 그러면 1억을 10년으로 나누어서 지금 제가 약간 좀 논점을 흐린 것 같아요. 다시요. 1억을 대출해주면서 은행이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야, 1억을 상환할 때 은행에 갖다 바친 원금하고 이자 합계를 원금과 이자 합계 이걸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그러면 어떻게 내야 균등한 원리금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출을 1억 해주면서 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데 야, 원금을 균등하게 갚어.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합니까? 1억이라는 대출 원금을 10년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말이죠. 대출 기간 10년. 그래서 1,000만 원씩 갖다 주면 되죠. 일단 첫 번째 이해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과 원금 균등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순서가. 간혹 가다 어떤 책에 보면 순서를 저처럼 이렇게 안 해놨던데 반드시 순서가 달라요. 상환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은행이 1억을 대출해주면서 야, 조건을 달았어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그럼 뭐부터 확인해줘야 돼? 뭐부터? 당연히 은행이 단 조건인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줘야죠. 균등한 원리금. 이 원리금을 출제자는 저당 대출의 지불액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억을 대출해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라. 그러면 은행이 단 조건이 뭐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그렇죠. 균등한 원금을 먼저 산정해줘야죠. 균등한 원금을. 그러니까 은행이 설정한 조건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설정한 조건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아내고 원금 균등 방식은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차입자가요.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한 1,630만 원씩 이게 균등한 원리금이죠. 그래서 차입자는 매번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 1,630만 원씩을 10년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입자는 첫 끼만 해볼게요. 첫 끼에 차입자는 은행에 1,630만 원을 갖다 주는데 이게 원금과 이자 합계란 말이죠. 그러면 차입자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차입자 역할은. 그러면 차입자로부터 1,630만 원을 받으면 이제 은행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1,630만 원 안에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이 중에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해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자와 원금은 누가? 은행이, 차입자가 낸 돈을 은행이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항상 뭐부터 기록하겠어요? 차입자가 이자를 먼저 냈느냐 이걸 먼저 구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원금으로 이렇게 기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밑에는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균등한 원금이라는 조건을 먼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입자는 1,000만 원씩의 원금을 갖다 주는 것이 조건인데 원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도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차입자는 원금 위에 이자를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을 은행에 저당 지불액이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세 개를 딱 비교해 봐요. 요 세 개.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이거 같이 이렇게 하면 같이 보이겠네요. 요거랑 딱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이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아요. 이게 저당 지불액이죠. 그리고 이걸 이자와 원금으로 나눠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 원금을 나눕니까? 먼저 이자가 얼마인지를 챙기고 나머지를 원금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금이 조건이니까 원금을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이자를 더해서 은행에 원리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가운데가 전부 다 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쉬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을 찾고 거기다가 뭘 구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차감하면 나머지가 원금으로 기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먼저 균등한 원금을 탁 찾아요. 거기다 이자를 더해서 은행의 상환을 전체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을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하고 이자를 빼서 원금 상환분을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을 찾고 이자를 더해서 은행에 상환할 원금 이자 합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잖아.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 발견했다? 뒤집어져 있다고. 뒤집어져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기는 약식으로 해보죠. 자, 계산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자, 잔금이라는 걸 고려해야 될 때가 있고, 잔금이라는 걸 고려해야 될 때가 있고, 잔금 없이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거 제가 빵꾸 노트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일단 흐름을 잘 보세요. 자, FM은요, 잔금을 계산하는 게 FM이에요. 왜? 내가 얼마의 잔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금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면, 잔금까지 확인하려면 이래요. 자, 1억에 0.163 저당 상수를 곱한 1630만 원이 은행에 상환할 매기 균등한 원리금이에요. 그럼 첫 해만 보면 차입자는 1630만 원 갖다 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해, 여기서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하는데, 자, 일단 대출을 1억 받았으니까 첫 해 이자는 1억에 10% 이자예요. 여기 10%, 1억에 10% 이자를 줘야죠. 그게 16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630에서 1000만 원이 이자니까 나머지 630만 원을 원금으로 은행은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원금을 630만 원 털어냈으니까 1억에서 630만 원을 털어냈으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9,3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잔금까지 고려하는 방법이야. 그럼 그 다음에도 역시 차입자는 1,63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자가 이번엔 달라. 1억을 지금 쓴 이자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원금을 630만 원 털어내서 잔금이 9,370만 원 남잖아요. 이게 요것에 대한 이자를 줘야죠. 9,370만 원에 10% 이자 얼마? 937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1,630에서 937만 원 빼면 693만 원이 이제 원금이 되는 것이죠. 원금으로 상환했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370만 원에서 693만 원 빼면 이게 8,677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정확히 계산이 안 떨어질 거예요. 제가 반올림을 한 거니까. 저기 얼마인지 모르겠네.
자, 흐름을 찾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금을 딱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자를 갖다 줘야죠. 첫 해 이자는 1억에 10% 이자가 되는 거야. 1,000만 원. 그러면 원금으로 1,000만 원, 이자로 1,000만 원이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전체 돈은 2,000만 원. 그러면 잔금은 얼마 남았나요? 이 방식은 항상 원금을 1,000만 원씩 균등하게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1억에서 1,000만 원 턴 9,000만 원이 되는 거야. 9,000만 원이. 예, 9,000만 원.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기에도 역시 1,000만 원을 갖다 주죠. 1,000만 원을.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릅니까? 이자가 다르다고. 이자가. 왜? 1억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9,00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10% 9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로 1,900만 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또 1,000만 원을 털어냈으니까 잔금이 8,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FM 방식의 이해. 그런데 자, 요 정도가 됐으면 이제 제가 다양한 각도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자, 빵꾸노트를 바로 가보죠. 빵꾸노트를. 자, 빵꾸노트 요거 하기 전에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상환 방식은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상환 방식의 특징하고 상환 방식의 비교예요. 6번이 지금 비교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이 상환 방식의 특징인데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환 방식의 특징을 할 때 제가 항상 어떻게 했냐? 원리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 요 합계가 항상 또이또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원금을 내요, 안 내요? 원금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무조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방식은 처음부터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원금을. 그러면 처음부터 원금을 털어냅니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내가 내는 이자 금액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자, 은행에 내가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아 나갑니다. 그런데 은행이 갑자기 이자를 더 내놔야겠어 이러면 이상한 거죠. 내가 원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모든 방식의 공통이에요. 원금을 상환하는 것만큼 이자는 줄어야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항상 균등해요. 그런데 이자가 항상 감소하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균등하려면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뭐가 늘어야 돼요? 원금이 자연스럽게 늘어야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게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면 민법과 학계론 두 과목으로 어떤 1차 점수를 만들죠. 야, 어디다 적어볼까요? 뭐 다른 데다 한번 적어보죠. 요 내용 보지 말고. 자, 오늘 할 때 확실히 하려고 제가 다 해볼 거예요. 자, 민법하고 학계론 요 두 과목이 1차 시험인데 이 사람이 시험을 보면 항상 평균 60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봤더니 학계론의 점수가 계속 낮아져. 뭐 하니라고? 민법 공부하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60점입니다. 이 말은 학계론이 감소하는 것만큼 뭐의 점수가 오르니까 민법의 점수가 올라가니까 평균은 또이또인 거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균등한다라는 말은 이자가 감소하면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어떻게 했냐?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원금, 이자의 합계는 또이또이지고 또이또인 방식이라 원금이 감소하면 그것만큼 이자가 감소하면 그것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지급하는 원리금은 동일하지만 원리금 중에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는 항상 상환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히 말하면 이자가 뭐 하는 것만큼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반드시 뭐가 늘어야죠. 원금 상환액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이 합치면 또이또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밑에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은 대놓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이 균등하다는 뜻이잖아요. 원금이 균등, 원금이. 그리고 이 원금 균등은 수치를 좀 하나 암기하는 게 유리해요. 얼마씩 지금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의 노트는.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원금을 털어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만 상환하는 게 아니죠. 항상 이자도 같이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얘는 어떻게 원금이 이자가 당연히 얘도 이자가 감소하겠죠.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무조건 원금을 처음부터 낸다는 건 그 다음부터 이자를 적게 낸다는 거죠. 원금을 털어낸 것만큼.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원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는 원금을 털어내는 것만큼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자가 감소하니까 감소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자, 원금을 얼마씩 털어냅니까? 그러면 1,000만 원씩 털어내요. 원금을 1,000만 원 털어냈다는 건 1,000만 원 갚은 거죠. 그러면 갚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0% 이자 하면 얼마? 100만 원씩 이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10% 이자인 100만 원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상환하는 원금이 항상 1,0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니까 이자도 매기 100만 원씩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거 증거 한번 먼저 보자고. 증거. 자, 여러분 봐요. 지금 원금 균등은 원금을 1,000만 원씩 계속 털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 이자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보면 첫 해가 1,000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이 줄어서 9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100만 원이 줄면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100만 원씩 매번 일정하게 감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해요. 그런데 은행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원금은 동일하고 이자는 매번 감소하니까 항상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항상 일정 금액이 감소해요. 왜?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이자가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씩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대출 잔금은 항상 남아있는 잔금이죠. 자, 문제는 원금을 털어내니까 잔금은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잔금은 감소해요. 여기에 감소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또 무슨 문구가 돼 있어요?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돼 있죠. 일정하게. 그럼 얼마씩이 감소하는 것이니? 그러면 얼마씩? 1,000만 원씩 감소하는 것이죠.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은 왔어요. 그러면 이제 편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요. 자, 요걸로 계산해 보죠. 자, 첫 번째, 요건 우리가 한 대로 똑같아요. 지금 대출 금액은 1억이고요. 금리는 10%고 상환기간은 10년이에요. 저당 상수는 0.163이고 그러면 원금 균등을 먼저 딱 보자고. 원금 균등. 아이고, 안 보였네.
여기 보면 대출 금액은 1억 똑같고 상환기간 10년, 그다음에 저당 상수도 0.163 똑같은 거예요. 강의 노트랑. 그러면 이제 편법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계산은 지금 밑에 잔금이 있어요, 없어요? 잔금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잔금이. 자, FM은 잔금을 구하는 게 FM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잔금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평가사 시험에서는 잔금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잔금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금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럼 첫 번째, 자, 원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는 거죠. 근데 균등한 원금을 어떻게 찾니? 1억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니까 얼마씩?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이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씩? 1000만원씩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게 중요해.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의 첫 해 이자는 10% 이자를 줘야 돼요. 1억에 10%. 그럼 얼마? 1000만원이죠. 1000만원.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는 얼마입니까? 원금 1000, 이자 1000 해서 2000만원을 갖다 줘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자, 첫 번째, 원금은 항상 균등하니까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잔금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이자를 계산합니까? 그러면 이게 보여야 돼. 매번 1000만원씩 원금을 털어내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기에는 원금 1000만원 털어냈으니까 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 얼마? 100만원은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00만원이 준 900만원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들은 1900만원이구나.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잔금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기도 봐요. 자, 상기도 역시 원금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또 1000만원 털어냈잖아요. 그러니까 3기의 이자는 또 100만원을 줄여서 800만원이 되는 거야. 800만원이.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는 1800만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할만하죠. 그런데 시험에 출제자가 몇 년을 준 적이 있냐? 그러면 9년도치에 은행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찾으래. 9년도치에. 9기에. 이게 여긴 4기인데 4기는 제가 직접 해보시고 4기가 아니라 출제자가 9번째 9기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이유가 원금 균등 방식은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금은 항상 1000만원으로 동일하고 이자는 매번 얼마씩 감소하고 원금을 1000만원씩 털어내니까 1000만원의 10% 이자만큼 100만원씩 감소한다. 이런 규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9기를 찾아보자고요. 9기에도 은행에 상환하는 원금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9기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만원씩 주는 건 알겠어. 100만원씩 주는 거. 근데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럼 항상 계산이 이거예요. 첫 해 이자가 가장 크죠. 1억에 10% 이자.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리고 여기서 얼마씩 감소해? 100만원씩 감소한단 말이에요. 100만원씩. 그런데 문제는 9기니까 100만원씩 9번을 빼줘야 되냐? 8번을 빼줘야 되냐?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9기의 이자를 구해요. 9기에. 그러면 지금 앞 연도까지 몇 번? 8번을 원금을 터내는 거죠. 8번을. 그러니까 100만원을 8번 차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8번. 즉 100만원 곱하기 8. 그러니까 결국 800만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800만원. 그러면 결국 이자가 얼마입니까? 얘가 200만원이 돼야 돼요.
그럼 국위는 1,200만 원. 그러니까 국위의 이자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가장 큰 1,000만 원 일기 이자에서 100만 원을 몇 번 털어내? 100만 원을. 여기 봐요. 9번까지 국위를 계산하는데 국위 앞까지 몇 번 털어냈어요? 8번 털어냈잖아요. 8번. 8번. 그러니까 8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3개 3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장 큰 이자 1,000만 원에서 공짜가 하나 빠졌네요. 1,000만 원에서 3개 이자를 계산할 때는 이미 원금을 몇 번 털어냈어요? 2번 털어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2번을 빼주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2번 털어냈으니까 2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8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편법을 미리 안 알려주는 이유는 잔금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말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 문제가 일단 1번이고 말 문제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엔 원리금 균등도 해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조건이 균등한 원리금이니까 그렇죠. 은행에 상환할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아요. 근데 이 균등한 원리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1억에 저당 상수 0.163을 곱한 거. 그러면 1,630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630만 원씩이 되겠죠. 30만 원씩 에도 1,630만 원씩. 자, 그러면 첫 해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에 10% 이자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은행에 상환할 원금은 1,630에서 이자가 1,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얼마? 630만 원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한다고. 자, 똑같은 논리예요. 1기에 원금을 얼마 털어냈어요? 원금을 630만 원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가 줄어야 돼? 630만 원에 10% 이자는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 1기 이자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줘? 63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63만 원을. 어이구, 63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00? 오미 계산을 못하겠네. 937만 원? 937만 원? 이렇게 잔금을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30만 원에서 937만 원을 빼면 이제 6,630에서 937만 원 빼면 693만 원이 나오죠. 693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원금 상환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은행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는 얼마예요? 1,630. 그런데 이자가 또 얼마예요? 이자가 그렇죠. 전년도에 또 693만 원 털어냈으니까 이번에는 937만 원에서 얼마를 빼죠? 그렇죠. 69만 3천 원은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9만 3천 원은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산정한 게 이번 게 이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계산기를 한번 쳐볼까요? 제가 머리가 지금 몽롱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수치 다르면 내가 다시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937 빼기 69만 3천 원 이렇게 하면 867.7만 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자만 계산하면 또 위에 1630에서 867만 7천 원 빼주면 또 원금이 계산되는 거죠. 우리 시험은 대부분 물어보면 2기나 3기를 물어봐요. 2기나 3기. 그러면 2기나 3기를 계산할 때는 뭘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잔금을 굳이 계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일단 미리 초벌 구했어요. 자, 앞으로 제가 기출문제 올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 방법이 계산은 괜찮은 거예요. 이 방법이. 예. 자, 그럼 이제 말 문제 정리해보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자,
자, 이게 우리 말 문제는 항상 기출지문부터 한번 봐야죠. 자, 이게 강의 노트 85페이지야. 85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합계, 이걸 저당 지불액이라고 돼요. 이 저당 지불액이 동일하도록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지급하는 원리금은 항상 동일하지만 원리금 중에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는 항상 상환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럼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원금, 이자, 그리고 원금을 항상 상환하니까 이자는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 문제가 원리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항상 또이또예요. 근데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뭐가? 원금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이자는 감소하고 이놈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이자는 점점 감소하죠. 그리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난다고 기록되어야 둘을 합치면 또이또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균등해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이름이 원금이 균등한 방식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원금은 또이또이고 이자는 원금을 털어내는 것만큼 감소하죠. 근데 중요한 건 감소를 할 때 얼마씩 감소해요? 동일한 금액이 감소한다고. 우리 사례로 치면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1,000만 원에 10% 이자 100만 원씩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문구가 항상 단순히 감소한다고 나오지 않고 항상 일정 금액이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출 잔해. 은행의 대출 장에는 상환을 하고 난 남은 원금이죠. 대출 잔액은 항상 감소하겠죠. 이유는 상환을 하니까 잔금, 남아있는 잔금은 감소해야죠. 중요한 거. 잔금은 감소하는 게 맞는데 정확히 얼마씩 감소합니까? 그러면 1,000만 원씩이 감소하죠. 1,000만 원씩 일정 금액이 감소하는 거죠. 1,000만 원씩 일정 금액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수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원금 균등은요.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가 감소해요. 근데 얼마씩 감소하니? 얘가 1,000만 원씩 원금을 털어낸다면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씩 일정하게 감소해. 잔액은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일정 금액 1,000만 원씩 감소해. 이게 딱 보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체증식. 체증식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 합계를 점점 증가시켜요. 체증, 점점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체증식 상환 방식은 기초에는 적게 내고 후반부 미래에 더 많이 내는 방식이니까 항상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젊은 계층에게. 왜? 지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 소득이 많을 테니까 그때 더 많이 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려운 문구가 하나 있어요. 부. 자, 이게 무슨 뜻이니? 자, 지금 은행에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내가 통보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은행이 일기에 어떻게 상환하라 그랬냐 그러면 일기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일기에 원금을 630만 원 털어내고 이자를 1,000만 원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걸 가정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원금 630, 이자 1,000만 원인데 체증식은요 대부분 협상에 의해서 대부분 상환 금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 계층이 나 지금 대출을 받아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적게 내는데 초반에 얼마만 좀 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은행이 어차피 후반에 더 낼 거니까요. 그러면 체증식이라면 일기에 그냥 원금 이자 따지지 말고 그냥 500만 원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은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만 갖다 주면 되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지금 지금 최초의 대출을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면 1억을 대출 받았죠. 1억. 이게 지금 대출 원금이에요. 대출 원금. 근데 정상적이라면 원금 630, 이자 1000만 원인데 이번에 체증식으로 은행에서 통보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500만 원이 뭐에도 미치지 못하냐 그러면 아니 이자에도 미치지 못해. 이자에도. 그러면 은행은 이자 깎아 주겠어요. 이자를 악착같이 받겠어요. 이자를 악착같이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기록하냐. 지금 500만 원이니까 첫해 이자를 500만 원 못 줬죠. 그러면 첫해 이자 받지 못한 500만 원을 은행은 이렇게 잔금에다가 플러스 시켜요. 잔금에다가. 그러겠죠. 이자도 지금 못 냈으니까 받지 못한 이자 500만 원을 잔금에다 이렇게 플러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뭔가 상환을 하게 되면 잔금이 줄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세상에 뭔가 갚았는데 오히려 잔금이 500만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환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렇죠. 짊어질 빚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갚으면 잔금이 쪼그라야 되는데 초반에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잔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부의 상환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환이다. 상환을 했지만 잔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네요. 이게 바로 부의 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증식은 항상 부의 상환이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거꾸로 부의 상환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체증식 상환에 대한 거고 체증식 상환에 대한 거고 체증식 상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체증식 상환, 부의 상환 이게 반드시 기억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방식의 2의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더 천인공날 일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 비교. 그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원금균등으로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자, 일단 이해부터 해보죠. 이해부터. 자, 원금균등 방식은 왜 등장했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기초부터 원금을 더 많이 상환받고자 만든 방식이에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건 증명을 하지 않을게요. 원금균등 방식을 은행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기초부터 원금을 더 많이 빠르게 상환받고자 만든 방식이에요. 그럼 거꾸로 차입자가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지 않고 원금 균등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차입자가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걸 의도하느냐. 어차피 돈 갚을 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 시작부터 많이 갚겠소, 빠르게 갚겠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야. 다시 은행의 입장에서 원금 균등은 차입자로부터 원금을 더 빠르게 상환받고자 만든 방식이에요. 그러면 차입자는 원금 균등을 선택했다면 시작부터 어차피 갚을 거 허리띠 졸라매서 더 많이 빠르게 원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원금을.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방식보다 초기부터 원금을 더 빠르게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상환 초기에 원금의 크기가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무조건 원금 균등이 가장 많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원금을 가장 많이 낸다 이 말은 불이백, 이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 이자 합계예요. 당연히 원금의 크기가 가장 많다면 불이백,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도 가장 많은 거예요. 네. 가장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기초부터 원금을 더 빠르게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거꾸로 적은 방식이에요. 이게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초부터 원금을 더 빠르게 많이 갚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
원금과 이자도 가장 많은 방식이고, 자, 원금을 가장 빠르게 상환하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가장 적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초 초기부터 원금을 더 빠르게 많이 갚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죠. 빠르게 갚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걸 잘 버티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상환기간 전체에 지급하는 총 누적 이자. 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는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저 해볼까요? 자, 대출자 은행의 입장이죠. 은행의 입장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말은 원금을 빠르게 회수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금 균등이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빵꾸 노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 암기해 보자 말이야. 자, 5번을 보면, 먼저 5번을 보시면 뭐가 탁 보여요? 부의 상환, 부의 상환, 부의 상환. 그러면 체증식, 체증식, 체증식 이게 나와야 돼요. 체증식 상환 방식.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자, 시험에는 항상요, 원금 균등, 여기는 전부 다 원금 균등이고, 이쪽은 원리금 균등이 나올 수도 있고, 체증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암기를 했으니까, 원금 균등으로 해석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찾느냐. 출제자가 기초에, 항상 기초를 줘요. 일기에 원금 상환액은 둘 중에 누가 크니? 그러면 무조건 원금 균등은 원금을 기초부터 빠르게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뭔가 원자가 들어가는 크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원금 균등이 크다 이렇게 꺽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보세요. 기초에 원리금 지급액이 누가 크니? 그러면 여기 원자 들어가 있잖아요. 원자. 그러면 무조건 누가 가장 많이 낸? 원금 균등이 많이 내요. 왜? 원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금을 물어봤죠. 잔금은 원금이에요? 원금이 아니에요? 원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원금 균등이 제일 적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꺽쇠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적다고. 그 다음에 전체 누적이자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이자잖아요. 원금이 아니고. 그러면 원금자, 원자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원금 균등이 가장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꺽쇠를 표시하면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뭔지 모르지만 대부분 일기. 그러니까 이런 기간 신경 안 써도 돼. 이 방식은. 자, 기초의 원금을 누가 가장 많이 냅니까? 원금 균등이지. 이놈이 제일 많은 거야. 자, 원금과 이자 합계는 누가 큽니까? 당연히 원금 균등이 제일 크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일기에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금은 누가 큽니까? 그러면 이건 원금이 아니잖아.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가장 적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전체적인 누적이자 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이 가장 적은 방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원자가 들어가 있어. 원자가 들어가 있다 해서 누적 원금은 뭔가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방식이든 1억 원을 대출 받았으면 상환한 원금을 누적하면 뭐랑 다 똑같아요. 1억 원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체증식이든 1억을 빌려서 상환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상환합니다. 그러면 상환한 원금의 누적액은 무조건 다 모든 방식이 1억 원으로 똑같이 하죠. 요거 그래서 누적 원금의 크기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자가 들어갔다 해서 원금 균등이 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살짝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런지 머리가 살짝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오늘 매일하는 이론이니까 제가 찍어서 올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것도 길고 또 해필 또 제일 복잡하고 지금 이론도 설명해 줄 게 많은 주제가 지금 걸렸어요. 아무튼 뭔가 설명이 이상하다면 다시 찍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길었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